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상 건니치와 샌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번에 12일간의 일본 여행에 있었던 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라이브를 할 때라던가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댓글이나 DM으로 일본 여행 썰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던 실제 있었던 일본 여행 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냥 얘기하면 심심하니까 치킨이랑 맥주를 먹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치킨, 뿌링클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좋은 앱을 발견해서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이건 진짜 배달을 딱 한 번이라도 시켜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잘 쓸 앱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소개를 드릴 앱은 요 일상카페라는 앱입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카카오톡 브랜드 제휴 1위 즐거운이 만든 공식 앱으로 국내 120여 개의 브랜드의 2,000여 종의 기프티콘을 할인해서 파는 앱이에요. 최대 18%. 이게 진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냥 카톡 이런 데서 기프티콘 사서 먹는 거랑 똑같은데 중고 쿠폰도 아니고 그냥 카톡에서 사는 그런 쿠폰이랑 똑같은데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수수료, 가입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 안 드렸어요. 엥? 그러면은 이 앱은 대체 뭐 먹고 살지? 싶으시죠? 이 일상카페 앱을 만든 즐거운이라는 곳이 원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쿠폰을 발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카카오톡에서 팔면 카카오톡에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매로 판매하는 거고 일상카페 앱에서 팔면 그냥 바로 파는 거니까 도매로 판매하는 거죠. 즉 업체도 이득, 싸게 사먹는 우리도 이득. 윈윈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오늘 먹을 뿌링클을 이 앱으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앱 보면은 GS나 CU 이런 편의점부터 이디야, 투썸, 할리스 같은 카페, 교촌 굽네 BHC 같은 치킨, 그리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베라 같은 디저트까지 그냥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기프티콘 같은 거 받으면은 유효기간 연장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가능하고 주문 취소나 환불 같은 것도 그냥 카톡에서 하는 것처럼 다 돼요. 오케이, 이제 이렇게 뿌링클 사서 먹어야지. 또 이거는 내가 사 먹을 때 싸게 사서 쓸 수도 있지만 선물할 때 기프티콘 많이 쓰잖아요. 얘를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받는 사람이 이 앱을 깔아야 되냐? 아니에요. 그냥 카톡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선물을 제가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이 쿠폰을 쓰면 결제가의 0.2%가 구매자한테 적립이 돼요. 그 포인트는 현금처럼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요즘 우리 일상에서 사실 기프티콘을 빼놓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가보다도 더 싸게 줄 수도 있는데 그게 나한테 적립까지 되다니. 그리고 기념일 앱이 필요가 없는 게 기념일날 바로 알림이 오고 또 선물도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또 여기 앱에서 내 주변을 누르면은 주변 할인 쿠폰도 알려주고 매장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앱은 진짜 저도 엄청 많이 쓸 거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번 깔아두시면 엄청 편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왔다! 드디어 먹는다. 드디어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까? 내가 이게 먹방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전공책 아니겠습니까? 잘 먹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썰 풀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베이! 웨이! 제가 이번에 굉장히 긴 일정을 갔다 왔잖아요. 일단 한 입 먹고 이번 여행이 총 9박 10일이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가지고 또 12일로 늘어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지역이든 여행이 7일 넘어가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왜 힘드냐면 체력적으로도 당연히 힘든데 아무래도 7일이 넘는데 계속 한 지역에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호텔도 이동을 해야 되고 거기서도 체력이 깎이고 거기다가 호텔 예약하는 돈도 꽤 많이 들 거예요. 식비나 경비나 교통비나 당연히 더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행 동안 돈 얼마 썼지? 생각보다 많이 썼네? 이러다 보니까 멘탈이 나가요, 중간에. 제가 딱 이제 삿포로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진짜 또 하고 싶은 말이 일단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겠다. 제가 이번 일정 중에 노숙을 해야 되는 날이 하루가 있었어요. 이게 상황이 애매해진 거야. 원래 이제 제 계획이 뭐였냐면 이제 오사카에 있다가 교토에 있다가 삿포로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교토에서 다시 오사카로 넘어가서 그 간사이 공항에서 삿포로로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정을 이렇게 막 짜는데 그 하루가 비는 거야. 이 하루만을 위해서 하루를 더 숙박을 잡는다는 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삿포로 가는 비행기를 제일 첫 번째 비행기로 잡고 공항에서
밤을 새면서 편집을 하자 이 생각을 했어요. 뭐 또 공항에서는 밤을 새거나 거기서 이렇게 자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안전적인 부분에서도 괜찮을 것 같았고, 공항은 또 시큐리티가 있으니까 이제 삿포로로 딱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노숙은 절대 하지 마세요. 노숙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그냥 공항도 생각보다 너무 안락하고 춥지도 않았고 덥지도 않았고 딱 적당했고, 거기 간사이 공항에는 맥도날드랑 스타벅스가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게 나만 밤을 새는 게 아니고 밤새는 사람들이 옆에 많아요. 그리고 또 잠을 잘 때도 소파에 한 명씩 다 누워있어요. 전혀 위험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리고 편집을 한 4시까지 하다가 4시 반쯤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2시간, 1시간 반이라도 좀 눈을 붙이자 라고 해서 그 소파에 잠깐 이렇게 누워서 쪽잠을 잤어요. 근데 너무 편하게 잤어요. 그래서 노숙의 질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면 노숙하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간과한 게 있는 게, 노숙을 하는 순간 샤워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밤을 새는 순간 체력은 그냥 바닥을 찍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씻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겉으로 티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너무 찝찝한 거야. 내가 너무 꼬질꼬질해 보이고, 이런 컨디션과 이런 몰골로 여행을 한다? 말이 안 돼. 이렇게 돼서 그날 하루 망가집니다. 그냥 자기가 설정해놨던 그 일정들 다 못 지켜요. 거의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 호텔에 들어가서 다시 씻고 나온다가 정도가 되겠지만, 그것도 어려운 게 보통 호텔 체크인이 한 3시, 2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아침 첫 비행기를 타고 갔잖아요. 시간이 비어요. 그 사이에 씻을 수도 없어. 쉴 수도 없어. 그래서 저 그냥 그때 뭐 했냐? 카페 가서 하루 종일 편집했어요. 이게 돈 내고 굳이 삿포로까지 가가지고 여행 중에 카페에서 편집한다? 그거 한국에서도 가능하고 우리 집에서도 가능한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밤을 새는 순간 그 다음날 여행 일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노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한입 먹고 치즈볼. 와. 진짜 이거는 한국 사람들은 맛을 알겠지만, 일본の皆さん、これ一度も食べたことがないっていう人は絶対にこれ新大久保とかに行って食べてください。韓国にいらっしゃったらこれは絶対食べるべきです。 이게 제가 일본에 가서 치즈볼 같은 거나 호떡 이런 게 얼마나 먹고 싶던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노숙 때문에 멘탈이 조금 흔들려 있는 상황에서 환전한 돈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환전을 79만 원, 그러니까 79,000엔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써간다라는 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태 뭐 도쿄나 후쿠오카나 뭐 숙소, 비행기, 경비 다 합쳐서 11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무래도 날짜가 2배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돈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79만 원을 가져가서 당연히 남겨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쇼핑을 많이 안 하니까. 근데 그걸 다 쓴 거야. 그래서 와, 여기서부터 이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생각보다 돈이 진짜 많이 드는구나. 아마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안 세봐서 모르겠거든요. 뭐 호텔, 비행기, 경비 이런 거 다 합쳐서 약 최소 한 170에서 200 정도는 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거를 딱 인지하는 순간부터 멘탈이 터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여행인데, 여행은 원래 살짝 경제관념 꼬여있는 채로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여행이니까 돈 펑펑 쓰고 막 돈 단위도 다르니까 막 아무 개념 없이 막 쓰고, 이게 여행이잖아요. 근데 돈을 한번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뭔가를 사 먹으려고 해도 가격을 계속 보게 되고, 이게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여행을 가실 거면 돈 걱정 없게 맘껏 엄청 많이 들고 가던가, 아니면 엄청 처음부터 아껴 쓰던가, 돈을 아예 신경을 쓰지 말던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여행 패스나 열차 예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제 오사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피트. 라피트는 어떤 여행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예약을 하는 게 좋고 안 하는 게 좋고가 있을 것 같은데, 라피트는 일반 전철보다 100엔, 200엔 정도 조금 비싸요. 비싼데 엄청 빠르고 의자도 KTX처럼 고급진 의자에서 편하게 넓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일반 전철을 타면 똑같이 가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들고 멈추는 역도 많고 자리도 일반 지하철 자리 이런 느낌이라서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는데 한 200엔, 300엔 정도 더 싸다. 본인이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날씨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확실히 한국보다는 엄청 따뜻해요. 눈이 와도 별로 안 추워. 그리고 유니버셜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꿀팁 비슷한 건데, 추러스를 보통 놀이공원에 가면 한 번씩 먹잖아요. 유니버셜 곳곳에 추러스 집이 엄청 많아요. 근데 맛도 다 다르고 가격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시다면 일단 한번 둘러보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추러스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 영상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들어가는 입구 전에 그 유니버셜 스토어가 있어요. 머리
머리띠 같은 거 파는 뭐 거기서 사셔도 상관없는데 오플런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서 사지 마시고 그냥 오플런 하시고 안에 걸음마다 그 기념품 가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일단 오플런부터 하시고 머리띠를 사세요. 그리고 닌텐도 월드 확약권 따는 거 되게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미리 한국에서 돈을 더 주고 총 10만 원을 주고 이제 그거를 산 건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오플런 하면 거의 확약권 딴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엔간하면 평일날 가세요. 제가 평일, 화요일날 제일 애매한 날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도 사람이 미어 터진 걸 보면 평일 아니면은 엄청날 거예요. 제가 이제 한 3시 정도쯤 됐을 때 그 플라잉 뭐 다이노소어였나? 뭐 그거 보니까 싱글 라이더가 110분 정도 대기 막 이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거, 좀 줄 긴 거는 오전에 오플런 하고 바로 타러 가세요. 그리고 보통 이제 와이파이 도시락 아니면 유심을 사서 가실 것 같은데 유심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에 꺼놓은 상태에서 유심을 갈아 껴라.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켜고 안 되면은 비행기 모드 몇 번 껐다 켰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오랫동안 안 됩니다. 비행기 모드 껐다 켰다를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더라도 일단 비행기 모드를 꼈다 켰다를 계속 반복을 해보세요. 수속 밟을 때까지는. 그러고도 정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산대 뭐 상담하는 그런 카톡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여쭤보시는 걸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일정이 갑자기 길어지다 보니까 이심을 또 새로 샀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심보다는 유심이 나아요. 이심은 마지막 날에 너무 안 터지더라고. 그리고 불안해 뭔가. 한국 유심이 안에 꽂혀 있다 보니까 혹시나 갑자기 오류가 생겨가지고 로밍이 연결돼서 요금 폭탄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좀 있더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가게에 들어가든 뭐 휴대폰 충전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기 도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 그 전기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랑 마인드가 다른데 근데 이제 뭐 예외인 카페들이 있어요. 뭐 스타벅스라던가 맥도날드라던가 도토르라던가 근데 그 카페라고 하더라도 모든 자리마다 콘센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콘센트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냅다 앉기 전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또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맥도날드에 와이파이가 안 되는 맥도날드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남바에 편집을 하려고 맥도날드에 들어갔어요. 이미 주문 다 시켜놓고 이제 편집을 하려고 또 와이파이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와이파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없대 와이파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와이파이가 필요해서 어딘가를 갔던 거라면 와이파이 되는지 주문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아니면 구글 맵에 리뷰로 먼저 확인을 해보던가. 간만에 뿌링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これ新大久保にもあるのかな。ここまでしようか。まあ今ずっと日本旅行の動画がアップされると思うんですけど本当に一生懸命に動画を作ってる途中なので皆さんお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이제 여기까지.